단일단지 국내 최대 규모죠. 12,032세대. 5호선, 9호선 역이 이 둔촌주공 단지 내 상가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단점은 사실 별로 안 보이긴 해요. 굳이 찾으려고 해도 단점이 별로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플리즈.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집슐랭 가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회차가 됐는데요. 1회차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힘이 입어서 뭐 아무 현장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요번에 서울권에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단지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고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4회를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회를 마치고 또 악플도 좀 달린 그 주영남 소장님 소감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몇 번 보셨어요? 대여섯 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작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아쉬운 거는 1회는 우리 그 유니폼을 입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회부터 이 유니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옷이 별로 없어갖고 되게 잘 됐다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저희 영상을 이 남성 정장 업계에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라고 뭐 이 분양 청약에서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거든요. 보고 계시면은 우리 헝그리 전문가들을 위해서 그 의상협찬, PPL 꼭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부터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뭐 좀 먹어봐야죠. 삼촌 메뉴를 갖다 주세요. 네, 삼촌. 아주 뭐 집슐랭하고 잘 어울리는. 그렇죠. 네. 야, 좀 볼까요? 뭐 영어로 써놨어.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영어로 쓴 거? 그냥 가시네. 뭐야? 네, 그냥. 본인도 못 읽으시나? 아니 본인이 못 읽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네, 좀 누군지 잘 넘어가시고.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 집슐랭 가이드에서 맛집 분양 시장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주 주목을 많이 받는 지역 그렇죠. 자체가 둔촌 주공인데요. 우리가 그 에피타이저로 이야기를 하죠. 단지에 대한 규모, 시공사 소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피타이저 평가 뭐 어떻게 될까요, 내용들? 규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비교하자면 임금님 수라상이다. 단일단지 국내 최대 규모죠. 12,032세대. 조합원 분량이 약 6,2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이 4,786세대. 여기에 임대 1,046세대까지 끼어 있는 것이죠. 단지별로 세대수가 약간씩 다른데 가장 많은 세대수가 포함되어 있는 단지가 3단지 3,942세대.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전체 3,900세대라면 그것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전체 중에 3단지 하나만 3,900세대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가 만 세대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진짜 또 당구님이 한번 또 재등장을 해야 되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단지가 앞으로 뭐 서울 시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전국적으로까지는 모르겠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예전 같은 80년대 같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재건축 대상 단지 중에서 둔촌주공의 이 규모를 세대수를 능가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규모가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들을 보면은 보통 건설사 한 2개 정도 이상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그렇죠.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 둔촌주공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확실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2020년도 8월 28일에 시공사 선정이 진행이 됐고 선정된 시공사들이 이제 현대 컨소시엄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현대가 이제 가장 앞에 나오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이 4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건설사들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다 10위 안에 드는 우수 건설사들인 것이죠. 거의 이제 요리로 치자면은 고든 램지 선생하고 그 솔트베 선생하고 같이 하나의 요리를 근사한 요리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제 집슐랭이니만큼 제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공사 4군데 말했잖아요. 근데 왜 그 요리 셰프는 왜 2명인 거예요? 제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해외 셰프가 2명밖에 없어요, 사실. 솔트베는 잘 아시죠? 솔트베, 그분은 잘 알죠. 네, 솔트베 선생님을 위해서 뭐 축하해. 솔트베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보내주셨다고? 우리 촬영 전에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카톡에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게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서울경제 집슐랭 가이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플리즈. 그분 외국어 쓰시니까 플리즈 이건 꼭
넣어야 되겠다. 네. 이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입지에 대한 특히 이제 역세권에 대한 편파 판정의 소지 자체가 없는 게 5호선, 9호선 역이 이 둔촌주공 단지 내 상가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보통은 단지 경계로부터 그 역 출입구까지 몇 분이 걸리는가 네. 이거를 따지잖아요. 근데 따질 필요조차 없이 바로 단지 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업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뭐 62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이어서 부지의 모양이 정방형에 가까운데 대각선 길이만 1km가 넘거든요. 네. 도로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둔촌주공의 입주 세대가 예. 상당하잖아요. 항상 개발을 할 때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게 교통에 대한 체증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예. 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개발 사업을 담을 때 뭐 고려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일단 현재의 도로망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까지 그리고 올림픽대로까지 각각 뭐 7분에서 8분이면은 자가용으로 충분히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보통 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죠. 정식 명칭은 네. 하남 안성 구간이 이제 강동 가까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도로망의 확충까지 일어나고 있다. 1만 2천 세대 정도가 되면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학생 수요들 담을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 같은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내부가 하나의 뭐 지방으로 치면 이제 군 정도의 이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부를 보시면은 위례초, 둔촌초, 동북중, 동북고. 네. 그다음에 단지 외부를 보시면은 네. 한신중, 둔촌고, 성내중, 보성중, 보성고, 오륜중, 창동여고, 영파여고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들이 단지 내외부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또 장점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그 지역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치를 만드는 그렇죠. 추세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그 소득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이 직주 근접. 예, 예. 직주 근접이 필요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대규모 업무 시설만 따져봤을 때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이제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는 GBC? 상태이죠. GBC라고 네. 하죠. 상암동엔 MBC, 삼성동엔 동엔 GBC. 속사포 랩처럼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네. 또 잠실 제1롯데월드타워 네. 뭐 가깝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강동구 내에도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2023년 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 시설까지 자가용 뭐 제껴놓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대부분 25분 내외에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도 부분에서도 뭐 나무랄 부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단점은 사실 별로 안 보이긴 해요. 굳이 네. 찾으려고 해도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컨텐츠들이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그 공원도 눈에 좀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둔촌주공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이 올림픽공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까지는 그냥 걸어가시면은 한 15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면적이 네. 보통 뭐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 같은 산을 제외한 평지로 이루어진 이 도시공원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면적입니다. 140만 제곱미터가 훌쩍 넘는 아하,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런 입지는 함부로 바꾸거나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주목하실 만하다. 지금까지 그 에피타이저가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비롯해서 주변 환경이라고 보면은 뭐 메인 DC라고 할 수 있는 분양에 대한 그 시점 그리고 가격, 청약 제도 이게 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우리 그 삼촌이 놓고 가신 메뉴판에 가격은 없어요. 뭐 없네요. 미리 예측해서 평가를 한번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평가입니까? 시가평가.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2019년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가격하고 그리고 이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서로 불일치를 이루면서 좀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갈등도 그렇지만 또 예. 조합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 교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결국은 조합이 요구했던 그 수준의 네. 가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네. 분양가 상한제 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네.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한 것이죠. 기존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의 갈등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가 지금은 완벽
완벽하게 새 집행부 체제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맛집이었는데 일단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주인이 바뀌어버렸네. 예, 주인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건데 새 주인께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되죠.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올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넉넉치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 초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폭넓게 예측을 해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만큼은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합리적인 수준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렇죠. 뭐 미리 대비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예. 3,7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측이 되기도 하고, 예. 또 뭐 일각에서는 뭐 4천만 원을 넘으면은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고분양가 아니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그렇죠.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분양 시점에 따라서 네.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네. 만약에 둔촌주공의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훌쩍 넘기더라도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진심? 진심으로. 말 좀 바꿀 기회를 아니, 편집을 네, 할 수 전 있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용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나름의 그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예. 그런 분양가 예측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그 가격이 왜 이 가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참고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이 4천만 원 넘는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고가 아파트 시장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체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아까운 재료를 네. 둔촌주공 같이 그 아까운 재료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끔 뭐 해봅니다. 스타